절체절명의 위기, 덩케르크 철수 작전. 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은 낫질 작전이라는 전격전을 통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파죽지세로 침공했습니다. 특히 아르덴 숲을 돌파하고 메즈강을 건넌 독일 기갑사단은 연합군의 배후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군, 벨기에군 등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이 우회 포위 기동에 의해 서부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 덩케르크에 갇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약 4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바다를 등진 채 독일군의 포위망에 갇혀 섬멸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5월 24일 아라스 전투에서의 연합군의 제한적 반격과 보급 문제, 그리고 괴링이 이끄는 공군의 활약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아르덴 돌파에 성공한 독일군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기갑부대에 3일간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은 연합군에게 귀중한 탈출 준비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영국은 즉시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철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덩케르크 해안은 수심이 얕고 모래가 많아 대형 군함이 직접 접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영국 해군성은 본토의 모든 선박에 징발 명령을 내렸고 어선, 요트, 구명정, 심지어 학교 실습용 보트까지 약 800여 척에 달하는 민간 선박이 목숨을 걸고 도버 해협을 건너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이 민간 선박들의 헌신적인 활약은 이후 덩케르크의 기적 또는 작은 배들의 기적이라 불리게 됩니다. 10일간의 철수 작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 33만 8천 명의 연합군 이 기적적으로 영국 본토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막대한 양의 장비와 물자를 모두 포기했지만 이 병력의 보조는 영국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훗날 반격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이 철수 작전의 성공을 철수는 승리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구출이 승리를 위한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세계의 시간대와 공간을 교차시키는 독특한 연출로 풀어냈습니다. 영화는 독일군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압도적인 공포와 생존 본능에 초점을 맞추어 관객이 당시 병사들의 극한의 경험을 체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1. 해변. 어린 영국군 병사 토미, 프랑스군 병사 깁슨, 그리고 해군 지휘관 볼튼 중령 등이 해변과 방파제에서 탈출을 기다립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드넓은 해변에서 배를 기다리며 독일군의 무차별적인 공습과 어뢰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화 초반 토미가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해변에 도착하는 장면은 이미 포위된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볼튼 중령과 사령관들은 길게 뻗은 잔교 방파제를 이용해 얕은 해안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구축함 등 대형 선박에 병사들을 태우려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배들은 독일 공군의 끊임없는 공습에 취약하여 침몰합니다. 깁슨의 존재는 철수에서 소외되거나 후방을 방어하다가 결국 포로가 된 프랑스군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침몰하는 배를 고치는 데 기여하지만 결국 정체가 드러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바다. 작은 민간 어선 문스톤 호의 선장 도슨과 그의 아들 피터, 그리고 선원 조지. 도슨 부자의 문스톤 호는 철수 작전에 참여한 수백 척의 민간 선박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군사 작전의 일환이 아닌 영국 민간의 자발적인 구출 의지를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구조한 충격에 빠진 병사 킬리언 머피와의 갈등, 그리고 선원 조지의 우발적인 죽음은 극한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와 비극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피터가 조지는 영웅이 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은 위험을 무릅쓴 민간인의 헌신이 영웅적인 행위임을 선언합니다. 문스톤 호에 구조된 병사는 지뢰나 어뢰 공격으로 배가 침몰하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덩케르크로 되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며 전쟁에 보이지 않는 상흔인 외상 후 스트레스를 표현합니다. 3. 하늘. 영국 공군 스핏파이어 전투기 조종사 파리어와 콜린스,
철수작전의 성공은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부터 해변과 선박들을 보호하는 영국 공군의 활약에 달려 있었습니다. 파리어와 콜린스가 맡은 임무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방패의 역할을 시각화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남은 1시간의 연료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 짧은 시간은 탈출 작전 전체의 긴박감과 절박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파리어는 연료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적기를 격추하고 결국 해변에 불시착한 후 포로가 되는 영웅적인 희생을 선택합니다. 이는 영국 본토 항공전 이전에 있었던 영국 공군 조종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장면입니다. 덩케르크는 전통적인 전쟁 영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독일군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잔혹한 피를 흘리는 장면이나 거창한 영웅주의 윤리적 갈등 대신 생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평가처럼 이 영화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난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지를 극도의 서스펜스를 통해 보여줍니다. 놀란 감독은 세 가지 다른 시간의 흐름을 교차시켜 공포와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관객에게 당시 병사들이 느꼈던 압도적인 공포를 체감하게 합니다. 이 영화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의 역사적, 개인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토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이 병사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환영과 잘 돌아왔다는 말은 이 철수 작전의 성공이 영국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단결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덩케르크는 역사적 사실인 다이나모 작전을 배경으로 하되 거시적인 전쟁의 승패가 아닌 해변, 바다, 하늘에서 고립된 병사, 헌신적인 민간인 그리고 희생적인 조종사들의 미시적인 생존 투쟁을 시간의 엇갈림 속에서 밀도 높게 재구성하여 관객에게 살아남는 것이 승리다라는 처칠의 말을 깊이 각인시키는 작품입니다.